안녕하십니까. 행동과학자 김우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주로 이제 행동주의 혹은 뭐 행동과학에 기반한 이제 문제 해결 혹은 뭐 심리 상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궁금하다고 말씀 주셔서, 궁금한 거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행동과학. 네. 행동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심리학이 있고,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이 뭐죠? 심리학이 뭡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심리예요. 마음의 이치를 따지고 공부하는 거죠. 탐구하고 연구하고. 자,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 자, 우리가 이게 해부적으로 생각해 보자요. 몸을 탁 열고 여기를 이렇게 해부를 해봤다고 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장육부에 있을까요? 오장육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오장육부인데, 우리가 심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장에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게 아니면 뇌에 있을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의 역사가 이제 뭐 저기 한 19세기나 뭐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한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쯤의 시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그래서 심리학을 하던 사람들이 이 행동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보면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고, 우리가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근대 과학에서 과학으로 성립을 하려면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네,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를 들면 귀신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지만, 그러니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영험하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영의 세계를 이렇게 탐구하려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 보면, 하루에 문자를 한 번 주고받는 연인하고 하루에 문자를 한 100통쯤 주고받는 연인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예를 들면 친밀감이 있고 더 좋아하고 있고 혹은 더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땐, 어쨌든 문자를 한 통 보내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100통 보내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이분을 사랑합니까? 이분을 좋아합니까? 할 때 말로는 우리가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좋아한다고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은 보니까 하루에 문자 한 통 보내, B라는 사람은 하루에 문자를 100통 보내.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100통 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물론 뭐 집착이다, 뭐 스토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좋아하는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정도는 당연히 문자를 100통 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또 아이를 이제 막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이제 어리고 말을 잘 못하고, 뭐 혹은 또 이제 발달 장애 중에도 언어 지연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잘 의사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 막 이제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런 행동을 할 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갖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행동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 그 다음에 말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는가를 관찰하는 걸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궁금하신 거나 또 조금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 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질문을 주시든지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